2015년도에 그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주민들도 떠나고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친숙한 이웃들이 함께 마을에서 거리를 만들고 즐기고 체험하면서 함께 우리 마을 살이가 즐겁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연대, 협력,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와 의미를 갖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한글을 하나 배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어떤 존엄한 삶을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어서, 어떤 기술적인 학습보다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13회 시흥시 평상학습 축제 그리고 2021 전국 평상학습 실천대회 행사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다른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이름은 토크쇼 학습 경험 이야기, 부제는 나는 뜻밖의 배웠다입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과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환영하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렁찬 박수 3,232명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뜻밖의 부득이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다원임대 근무하는 박현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교육이나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교육 아니면 학습일 텐데요. 학습의 유형이나 방식이나 굉장히 다양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디지털 시대에서는 학습의 방식이나 전략도 다양하고 내용도 콘텐츠도 다양해질 텐데요. 오늘은 어쩌면 형식 교육이라든가 그런 학교 교육의 범주나 콘텐츠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무형식 학습 그리고 경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전문가분들 또 패널분들과 함께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뭐 학문적으로 딱딱하거나 뭐 논리정연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또 겪고 있고 혹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일들을 경험학습이라는 의미로 함께 담아보고 함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멋진 토크쇼 나는 뜻밖의 배웠다를 함께 해주실 네 분, 저를 포함해서 4명인데요. 세 분의 패널분들과 전문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가까이 있는 우리 나디아 선생님부터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뜻밖의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 기대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청소년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디아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어리둥절하지만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시간 재밌게 사연 공유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심은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선 교수입니다. 오늘 저도 뜻밖의 배우러 왔습니다. 어떠한 사연들이 소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의 또 학습 경험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지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무국장 원지은입니다. 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경험학습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다닌 사람으로서 오늘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뜻밖의 경험학습이 저한테도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하는 소감의 멘트도 뜻밖의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뜻밖의 배웠다의 시간이 또 뜻밖의 예상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뜻밖의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이나 또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뜻밖의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뜻밖의라는 단어가 있지만 뜻하고 밖에를 또 띄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의 밖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담아서 저희가 오늘 전개하고 함께 풀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성은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연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한국어로 나갔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공모에 참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모아서 선발했고 그중에서 오늘 참여가 가능하신 두 분의 또 손님들, 귀한 손님들 모셨는데요. 앞 시간에는 1라운드에는 우리 나 선생님을 같이 이야기하고요. 또 2라운드에는 또 다른 경험과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을 모셔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네 분의 사연을 같이 공유하고 그 사연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토크 주제인 경험학습의 의미 또 어쩌면 해석의 부분 또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포도송이라고 하신 분이 보내주신 부분입니다. 주제는 대인관계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요. 대인관계 정말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것이고요. 어쩌면 오늘 사연도 그런 내용인데요. 사연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직장을 옮겨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사로부터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하고 뭐 갈라지게 하고 분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혼자서 고생하리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회사를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그걸 통해서 배운 것들을 나눴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 다 이제 직장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이제 인생 경험이 제일 많으신 우리 신민선 교수님께서는 이제 평생교육계에서만도 수십 년의 지금 기관장과 도시의 학습원 원장님과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평생교육계 현장과 연구와 이런 실천 분야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사실은 기관장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아마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민선 교수님 나름의 그래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또 우리 교수님만의 겪었던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먼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로부터 고통을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워낙 많잖아요. 행복만 있지는 않아요. 고통도 많이 있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소개된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경험학습을 이야기할 때 존 듀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존 듀이. 경험을 교육의 핵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을 그냥 내 개인이 경험한 걸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존 듀이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한국에 오셨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험학습에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아픔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성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주 힘들게 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 살면서 그냥 정말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죠? 궁금하시죠? 네. 500원을 내야 되는데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가 나 수업료 많이 냈다. 나 수업료 정말 비싼 수업료 많이 냈다. 학습 경험비를 내는 건요. 네, 우리 이미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학습을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존 듀이가 다시 태어나서 한국에 왔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포도송이님은 정말 수업료 많이 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수업료는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학교에다만 갖다 낼 일이 아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학습을 기꺼이 또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존 듀이를 호출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엄숙하면서 진지하게 토크쇼를 시작하게 돼서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진지하고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씩 그런 학습비를 저한테도 내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워낙 평생교육계 또 아이디어도 좋고 기획력도 좋고 경험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원지윤 선생님께서도 또 이어서 이런 부분을 대인관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도 좋고 또 원지윤 선생님만의 고유하게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능력이나 노하우를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선 교수님께서 신민선 교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 빌려서 사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사과는 못했네요.
저는 두 부류로, 네. 네. 저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한테도 사과를 하지만 네. 저한테 상처를 주신 분들. 저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사연이 그분들한테 떠오르네. 네. 저한테 좋은 경험을 줘서, 아. 좋은 인생의 경험을 줘서 감사하다는 또 말을 네. 전달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저는 약간 성격이 뭐랄까 뚜렷한 편이라서 저의 특색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있고 5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를 평가하는 게 비슷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의 뭐 추진력이나 이런 걸 긍정적으로 봐주는 분이 계셨다면 어떤 분은 저를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않고 빠르기만 해? 라고 봐주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저의 경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내주신 무슨 송이 선생님? 포도송이 선생님. 아, 이름도 포도 맞네요. 이 선생님은 본인이 조직에서 겪었던 경험은 정말로 신민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생에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앞으로 포도송이 선생님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경험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면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포도송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솔로였을 때,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포도송이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직에서 너무 힘들었고 여기 사연을 보면 상사가 조금 막 뒤에서 욕도 하고 막 이간질도 시키고 그랬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거는 사실 그 상사의 문제가 크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도 경험할 수 있구나. 하지만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포도송이 선생님이 했던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경험이다. 그걸 뭐든지 나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도 없다. 환경적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밍이라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정도.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더 현명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하고 또 우리 원지윤 선생님의 시작 단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토크쇼가 망하진 않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좀. 아니, 들었고요. 사실 정말 실질적으로 실명까지 되면서 얘기를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예, 난리가 나겠죠. 네. 우리 포도송이님의 사연 속에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 본인의 소리로 적어주신 것들을 제가 정리하고 포도송이님의 사연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가정 환경이 다르듯 성격과 성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친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으니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쌓는데 써야 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은 너무 짧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해요. 가시가 돋친 마음을 드러내는 이들로 인해 그 누구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송이님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깨달은 것들, 또 뜻밖의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포도송이님께 박수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전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명은 이제 나디아 선생님으로 이렇게 쓰셨는데요. 나디아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있기 싫어서 나온 사람이긴 한데, 나디아 선생님은 직장이 있고 싶었으나 많이 원했는데 대인관계가 좋으셔서 오늘 부득이 또 뜻밖의 저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나디아 선생님의 사연 제목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였고요. 또 외국에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셨죠. 예. 나디아 선생님께서 본인 사연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사연의 내용은요, 저는 나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계획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 속에서 살지 못한 이유가 이제 생겼죠. 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원래 해외 코이카 봉사 단원을 하다가요, 네, 1년에, 그러니까 원래 2년에 계약을 하고 나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긴급하게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행기도 결항되고 안 되고를 한 5-6번을 겪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로코 국왕이 제공해준 비행기를 타고, 네, 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2년을 계획했었고 모로코에서 2년을 계획을 했었고 한국에서의 앞으로 2년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빠르게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결정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빨리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백수가 됐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 후에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쩌다 백수가 되니까 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하물며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직업이 없으니까 저의 신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좀 나는 한국에서 백수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그런 자괴감에 좀 빠져 있을 때쯤 제 통장에 딱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어느 날 누워있는데 서핑을 가고 싶더라고요. 네, 서핑을 제가 바다도 무서워하고 물도 참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양양으로 가서 네, 양양에 가서 서핑 스쿨에 일주일 정도 먹고 자면서 서핑을 배웠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누워서 라면도 먹고 한량천을 또 보내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결국에는 별것들이 아닌 것들인 거예요. 예, 라고 느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또 지리산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도대체 지리산의 천안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는 무궁화호를 타고 구례역으로 가서 네, 거기서 또 천안봉을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백수가 아니고 직장인으로 살았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시흥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시흥에서만 계속 살았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도시에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는 너무 흔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호남선의 가장 끝이었던 목포에 한번 가보고 싶었고요. 그곳에서 또 1달 정도를 살면서 또 거기 있는 청년 커뮤니티 모임들을 함께 하면서 유달산도 하루에 오르락 내리락도 해보고 바다도 즐겨보고 전어잡이배도 배웅도 해보고 하니까 그렇게도 살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이 조금 강해지는 시기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기였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재취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단단해지고 힘이 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도 적었지만요. 결국에는 계획적이었지만 모든 것은 다 어쩌다였고요. 그 어쩌다에서 얻어진 힘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쓰면서 저는 어쩌다 겪은 힘을 좀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싶고요. 특히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플 수는 있지만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네, 아플 수 있지만 이 아픔이 감기처럼 끝나다 말겠지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이 아픔이 계속 아프겠지가 아니라 낫겠지 이제 나만의 병원에 나만의 약을 먹으면 참 낫겠지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글을 좀 써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글씨가 안 보여요. 마이크. 제가 지금 나디아 선생님의 그 수년간에 있었던 일을 수분 만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시죠. 아마 요약 정리의 달인을 우리가 토크쇼에서 만나는 것 같아서 몇 년째가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이카의 생활부터 해서 그런 한국에 와서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일 속에서 지역에 가보는 변화들과 또 그리고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용기의 이야기까지 담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민선 교수님하고 원지윤 선생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감상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볼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특히나 코이카의 그런 봉사라는 경험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속들 이런 나디아 선생님의 인생을 통한
이 주제 제목을 우리 신민선 교수님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역시 다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르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다른 삶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네. 아니 우리 나디아님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례보험에 해당이 안 되면 경력이 단절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게 맞는 일인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는 건데 그 왜 사대보험이라는 잣대로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왜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단어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오히려 경력이 단련 중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누구나 갭 이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한동안의 공백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한번 자발적인 개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나디아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디아님처럼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는 분도 있었는데 여전히 아파하는 청춘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픔이 정말 덜하도록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좀 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갭 이어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의 생애 전환 교육으로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프죠? 나이가 들어서 요즘 무릎도 갱년기. 좀, 청춘 때 안 아파서 그래요. 그 인생의 네.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젊을 때안 아파서. 아픈 것도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젊을 때 안 아프죠. 사실 자세히 보면 많이 아팠거든요. 원준 선생님 몰랐던. 또 우리 원 선생님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나디아 선생님의 이런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 막 감동하면서 들은 거 보셨죠? 네.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 네. 나디아 선생님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미혼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나디아 선생님 얘기에 너무너무 동의해요. 젊을 때 수많은 경험에 네. 대한. 그리고 아마 나디아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계획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코이카 맨 처음에 안 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이 멘붕이 오셨을 텐데 그게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경험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계획이 아니더라도 뭐 뒷사연도 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런 걸 경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나디아 선생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2년 전에 백수가 됐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조금 아이도 돌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꿈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게 제 꿈이었는데 아이는 학교를 가지 않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저 너무 충격이었는데 다시 조금 나디아 선생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계획적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지만 코로나가 또 그렇게 갖다 주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과 함께 아이랑 좋은 문화를 또 만들 수 있었어요. 경험. 네. 진짜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뜻밖의 경험을 했다. 코로나란 그거 하나와 저도 청춘일 때 나디아 선생님처럼 모든 걸 접고 왜 해외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상상도 못한 콧물을 흘렸었는데 그게 지금의 제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거나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디아 선생님 때 말을 좀 더 보태서 젊지 않더라도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도 여행 갈 때 여행 목표를 1부터 10까지 써서 이렇게 지워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짐을 쌀 때. 지금은 이러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경험 때문이에요. 가봤더니 아무 일 없더라. 그래서 지금 너무 계획적으로 살아서 그게 안 되는 선생님들 한번 진짜 무궁화 옷 타셨다 그랬죠? 네. 무궁화 타고 목포 한번 가시길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상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는 말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저희가
토크쇼를 되게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만의 착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지하면서도 유쾌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동일한 경험을 누구나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 통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런 것 또한 학습을 통해서 또 경험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기차표 끊어서 주말마다 내려가고 타고 오겠다고 주말에 장모님 이제 병원 진료차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골에 기차로 모시고 시골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신 장모님을 보시면서 인생 뭐 있나 조금 더 젊을 때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조만간 아내를 잘 못 볼 수 있겠구나 못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디아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서도 짧은 스토리를 정리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이와 또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혹은 원진우 선생님처럼 직접적으로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와닿는 부분도 있는데요. 역시 인생이든 학습이든 삶이든 뭔가에 공감하는 능력이나 공감하는 자세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요. 시흥에 왔으니까 그런 공감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다른 도시 갔으면 안 생겼을 텐데. 세 번째 사연 들어볼 텐데요. 세 번째 사연은 찬찬찬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목이 내가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되게 소소한 일이에요. 내가 맨날 오른쪽 길로 다녔는데 왼쪽 길로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게가 보이고 카페가 보이고 평소에 못 봤던 풍경이 보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물론 어르신들은 방향을 바꾸면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방향만 바꿨었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장면들이 들어오고 장면을 본다는 건 거기에 대한 마음이 담아가는 거잖아요. 저 가게가 있어?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지. 저 가게가 있어?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연은 내가 사는 마을에 가까이 있지만 몰랐던 세상을 깨닫게 된 것. 우리 나디아 선생님 간단하게 네. 최근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뭐 결혼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말고. 최근에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거든요. 뭐예요?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목포에 내려가서 그냥 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어쩌다 문득. 그래서 목포에 있는 작은 요즘 독립서점들 많잖아요. 아기자기한 곳에. 그래서 가서 책을 한 권 사서 목포에서 혼자 앉아서 목포대교를 바라보며 책을 읽었는데 야, 한 4시간을 읽더라고요. 4시간을 읽고 뭐 게스트하우스에 가서도 사람들하고 시끌벅적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런 그 특유의 냄새와 막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누워있다 보니까 정말 힐링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사실 갔다 오면 그대로 쓰러져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때만큼은 채워졌다. 다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저한테도 이렇게 지금 모르게 나이를 좋아하는데, 얘기하기에는 너무 네,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눈치를 보셨죠. 또 선배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네. 여기서 나디아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어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선입견이었어요. 네, 선입견 가졌어요. 네.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만간 가족과 함께 가는 어디 여행지 예약을 했는데 기차를 이제 예약을 바꿔서 저만 따로 목포로 가는 것으로 네. 이렇게 좀 어머, 가족과- 목포에서 만나겠네. 예, 목포에서 오늘 이 방송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께서 아마 목포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그 토크쇼 뜻밖의 배웠다 보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날 정해서 토크쇼 참여하신 분들 목포에 언제 모이기. 근데 그 전에 네. 시흥을 한번 찍어야 돼요. 시흥을. 시흥을 한번 찍어야 돼. 시흥도 갯벌 생태공원도 있고. 네. 제가 몇 분 거기까지는 들어와 생각을 계세요? 45분 많이 들어와요. 예. 한차 네. 되겠네요, 한차. 예. 그리고 또 녹화된 거 보시니까 그거 한 100배는 보잖아요. 45,000명이든 뭐 이렇게. 한차 오반데. 예, 한차 오반. 예, 우리 심민선 교수님은 이게 이 사연 가던 길을
골목을 바뀌고 방향만 바꿨었는데 새롭게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든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그랬을 때 다르게 보였던 경험들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호기심을 과연 계속 늘려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는 뭐가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질문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없이 그냥 하루의 패턴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찬찬찬님은 그걸 깬 거예요. 내가 맨날 여기 가봤는데 여기는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이 찬찬찬님의 얘기를 듣고 내가 과연 어렸을 때 어땠나. 저희 부모님 얘기로는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이 많고 그게 왜를 많이 물어봤대요. 근데 지금 제가 왜라는 질문은 안 하는구나. 혹시 뭐로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Why? 네, Y로. 왜 대신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또 주변에 키우면서도 학교에서 바로 내가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 주고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면 나중에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일이다. 많은 길을 가보도록 스스로가 알아서 해봤더니 이렇구나. 이 길을 다시 가봐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학생들, 아이들의 그 길을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찬찬찬님의 사연을 듣고 그거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많은 것을 허용하는 사회 그리고 그 허용을 통해서 안전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좀 안락한 사회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키워드는 와닿는 게 안정감이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어디 연구에 설문조사 요청해가지고 더 필요한 용어가 뭔가 그래서 안정성, 안전감을 썼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안전감도 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평상습을 하는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저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 물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내 동료나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저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럼 다시 한번 또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원이겠습니다. 화장실 다원님부터 직원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도로나 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향하는 바일 수도 있잖아요. 꿈일 수도 있고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른들이 혹은 교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길을 잘 만들어가고 닦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지은 선생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전 약간 좀 생각적인 부분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던져볼게요. 아니면 잘라주세요, 바로. 맞을 거예요. 예. 이분은 틀리면 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길에 대한,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지역에서 활동가들이랑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할 수 없는 지역을 보고 그 요구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에 되게 많은 경험이 있었고 감동도 받고 했었는데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와 같이 활동하는 40여 명의 활동가들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나 시간당 10,000원 받는 활동가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지역에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한다는 말이죠. 나는 똑같이 했는데 그들의 성장은 다르고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계발서를 봤는데 그 책에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몇 년 뒤에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치킨들이 뭐 도망을 가는데 뭐 어쩌저쩌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은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면서 내 삶에 정말 다른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뭐 활동가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 때 그리고 내 삶을 규정할 때 나는 그냥 은평구 평생학습관 사무국장이야. 나는 월급 얼마 받는 평생교육사가 아니고 평생학습 도시 은평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성장할 거라고 나를 규정할 때 일도 재밌고 훨씬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 포럼이고 하니까 평생학습을 하는 활동가분들, 평생교육사들도 지금 힘들 때 스스로 자기 규정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이 사연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단어에 접근하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하는 일들 또 자신만의 어떤 개념정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고정관념을 또 탈피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우리 사연도 아마 늘 익숙해진 길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시각과 다른 각도를 보면서 그냥 다른 것 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 전환을 갖게 된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정리해 주신 글을 한번 낭독해보고 이 사연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날 저는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좁은 세상에 가두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조금만 돌려도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자원이 펼쳐지는데 그 오랜 시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료한 삶에 새로운 활기가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식당, 새로운 카페,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자원들, 새로운 세상을 마주쳤을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 또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생각을 통해 뜻밖의 발걸음을 옮겼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처럼 반복되는 일상, 늘 보던 세상에 갇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새로운 세상을 다른 분들도 마주하길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정말 예. 마주하게 되네요. 네, 너무 풍경처럼 예, 펼쳐집니다. 이분의 글만 봐도 풍경이 펼쳐지고 이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1라운드의 어쩌면 마지막 사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연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사연만 들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다 나누지 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되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을 갔는데 역시 이걸 통해서 보면 형식이든 무형식이든 비형식이든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보물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고요. 이렇게 귀한 학습을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좀 해보겠다고 약속은 드리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최근에 저희 직장에서 제 급들, 직급별로 죄송합니다. 교육을 워크숍을 받다가 진단지를 통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는데 또 다른 걸 처음 보는 거였어요. 하고 급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센터장급, 어제는 팀장급들,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팀원들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향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남들이 날 생각하는 입장 뭐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진단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봤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 또한 학습이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구나. 많죠. 죽을 때까지 다 모를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잘 모르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일종의 가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 관계의 어떤 또 모형이 되기도 하고 관계의 어떤 그 일들이 될 텐데요. 그 진단 도구를 통해서 워크숍을 받았던 것으로도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또 교육받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랑 누구랑 뭐 유형이 비슷해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제 자신이 자신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저에 대해서 뭐 다 마찬가지로 경험한 정도가 짧고 약하니까 서로에게 갖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텐데요. 우리 나디아 선생님은 평소에 인생을 살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바뀌게 된 일, 뭐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코카콜라만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펩시콜라도 맛있었다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이해가 쏙쏙 잘 됐고요. 저는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항상 제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있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갈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모로코와 아르헨티나하고 페루였거든요. 멀다. 네, 그래서 라틴 쪽을 가느냐 아니면 중동 국가를 가느냐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모로코라는 나라, 특히 아프리카를 좀 선택을 했던 건 그곳이 이슬람 국가여서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사람들이 다 IS 나쁘다 그러고 이슬람 나쁘다 그러는데 도대체 꿀안에는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지? 라는 생각에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정말 그 사람들은 다 나쁠까? 라는 걸 좀 몸소 체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로코에 가서 현지인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인종차별하는 걸 한번 느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한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죠. 저희가 이렇게 황색의 인종이라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치노, 헤이 시노아, 헤이 차이니즈라고 얘기 말 거는 경우가 없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나도 이렇게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구나.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제가 정말 중국 사람처럼 보여서 쉽게 말을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들어와서 생각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얘기하는 게 저 사람에게도 좀 신뢰가 되고 저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정말 비학습의 경험? 예, 제가 직접 차별을 겪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게 차별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스토리가 좀 있어서 저희 늘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조심히 하도록 하자라는 메시지를 늘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공교롭게 여기 사연의 내용하고도 이분 이제 한국에서 겪었던 다른 종족, 민족에 대한 것들의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난 선생님이 외국에서 겪었던 들었던 중에 깜짝 놀랐던 거는 자칫 IS에 납치될 뻔도 한 가능성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디아 선생님을 모실 수 없었을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신민성 교수님, 우리가 이제 평상습 행사이고 하니까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 평생교육의 일 속에서 있는 일들 속에서 저희가 사실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를 교수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나디아님 말씀 듣고 좀 생각이 나는 게 생겼어요. 그게 아마 우리 평생학습 필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국제개발협력 때문에 갔는데, 가면 뭐 이제 자동차도 타고 뭐 호텔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접하는 게 시계거든요. 모든 시계가 다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시계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여기는 모든 호텔에 왜 이렇게 시계가 다 서 있어. 그래서 가난하니까 시계가 다 이렇게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에 또 뭐 먹으러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해서 다 시계가 그래. 야, 정말 어떻게 100%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100% 이렇게 고장난 시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에티오피아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계가 또 다른 시계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계에 항상 지금 기억이 6을 더해야만 했나? 하여튼 해서 다시 카운팅을 해서 내가 다시 시계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면 아침 9시에 나와라 그러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뭐 3시에 나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저게 몇 시지? 내가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없애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금방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을 했다는 어떤 전문성이란 이름 때문에
또 다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공고한 우리의 편견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것이 우리 현재 평생학습도 전문가 또 우리 뭐 활동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답변이셨는데 그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되게 질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들으면서 짧은 시간의 답변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게 와닿는데요. 저는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때 부딪힘 같은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부딪힐까봐 이제 학습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연에서 원진 선생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조금 넘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아니, 저희가 별로 할 조절하면 얘기가 없어서 그래. 해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 나도 어디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꼭 해외 경험은 아니어도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넘어가고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잘 지켜서 우리 나디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반전 1라운드를 토크쇼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 나 선생님 소감 한마디 듣고 저희 전반전 정리하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하시고 네. 토크 나눈 소감 한번 나누시죠. 네. 사실 긴장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때 정말 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정말 응원의 눈빛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너무 아쉽게도, 아쉽게도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 경험들을 나누고, 사연들을 나누는 이 과정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최 측에서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응원 감사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나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전반전 1라운드 마치면서 공연 저희가 라이브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공연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참여한 그 팀은 시나브로고요. 오늘 저희 주제에 또 좀 맞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꿈을 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영상 좋은 공연 시청하시고 후반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 김시영이라고 하고요. 통기타 수강생분들과 함께 선생님과 제자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때론 마음먹은데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없는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나의 미소만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누군가 무슨 날로 있겠지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잠시 외로운 날로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지나간다. 누군가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일을 향해 이거 스태킹 설명. 네, 여러분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음악을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최근에 저도 뜻밖의 큰 행사에 가서 부득이 그 공연을 같이 했는데요.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채워준 분이 아니라 반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반주기 덕분에 제가 연주를 잘 못해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잘 하고 왔습니다. 예, 뭔가를 배우는 일에 제가 열심히진 못하고 또 인내심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타 하나 포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더니 그래도 동요나 좀 쉬운 가요 정도는 칠 수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평생교육 행사에 가서 같이 밴드 만들어가지고 공연했더니 예,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 악기도 사고 싶다, 저 악기도 사고 싶다 이런 욕심도 들었는데 아마 아내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사줄 것 같아서 예, 몰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잘 듣고 좋아하면 문화예술적인 감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과 동시에 그게 평생교육을 할 때 기획에도 도움이 되고 네이밍에도 기획되고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감성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저희들에게도 매우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크쇼 학습경험 이야기 뜻밖의 나는 뜻밖의 배웠다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손님 또 한 분 새롭게 모셨습니다. 우리 강신집 선생님이신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오늘 행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는 어떤 소감, 기대 한번 나눠주시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시흥 105시에 사는 방금 소개받았던 강신집입니다. 제가 그 시흥에 살게 된 게 사실은 4년 전인데 아주 뜻밖의 시흥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흥에 뜻밖의 살게 되겠다는 것은 다음에 그런 프로가 있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네. 오늘 이 출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아주 뜻밖의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뜻밖의 프로그램이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잘 설명드려가지고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들 뜻밖의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주제에 맞게 뜻밖의 섭외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모이고 섭외를 됐지만 뜻이 있는 것을 찾고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토크쇼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2부 순서의 첫 번째 사연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촉촉해지고 애리기도 한 그런 사연인데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엄마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는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돼서 자녀를 케어하고 또 갈등도 경험하면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에 대한 생각을 담아놓은 이야기인데요. 아마 요 자녀의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 감성적으로 와닿고 또 깊이 있게 또 읽었던 우리 원지윤 선생님으로부터 먼저 이 사연에 대한 어떤 학습의 경험이나 느낌, 소감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2부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우선 선생님이 나는 뜻밖의 배웠다 엄마로 살기 시작한 10년 뭐 이런 걸로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아주 일상이에요. 아이한테 물을 줬더니 아이가 그러니까 날씨가 선선하니까 엄마가 미지근한 물을 준 거예요. 그때 2학년짜리 아이가 왜 미지근한 물 줬냐고 찬물 안 줬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우선 사연을 주신 분이 옛날 자기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밥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려고 했다가 엄마한테 따따따따한 거 했던 그 기억이 났다. 뭐 그런 사연들을 써주셨는데요. 저랑 비슷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전 3학년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 자랄 때 매일 똑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너 같은 딸 낳아라. 정말로. 진짜 매일 귀가 못이 않고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그것도 방법이네. 네, 근데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정말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저 같은 애만 나왔어도 다행인데 저희 엄마도 뭐라 그러냐면 업그레이드가 10배 된 애가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이 아이는 착한 아이예요. 이거 우리 아이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 진짜예요. 윤슬아 너 결혼할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 거죠. 어이없으니까. 왜? 너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착한 아이를 낳기 바래. 그랬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경규 다 아이 키워보시면 느꼈겠지만 내가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이제 후회하는 그런 거를 썼는데 매일 후회해요. 저는. 매일. 그러니까 아이한테 윤슬아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시간 안 됐다 그랬지. 엄마 빨리 하라 그랬지. 엄마 출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딱 나오면서 문자 보내. 사랑해. 미안해. 그래서 저는 이 최우선 선생님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건 아이를 대부분의 평범한 삶이다 이건. 여기서 자책감도 느낄 필요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다.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전 이 얘기 그 아이한테 2학년짜리 딸 아이한테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으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착하고 미지근한 물 줘도 엄마 감사합니다 하는 딸을 낳아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너무 디테일하죠. 내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딸의 이제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네, 사실은 그러고 보면은 사연도 사연이지만 사실은 생애 발달 단계에서 내가 자녀였다가 부모가 돼서 나의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생각해도 또 뭉클하기도 하고 저도 지난 주말에 이제 외국에 좀 이렇게 갇혀 있다가 쿠데타 국가에 형님이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백신 맞고 이제 주중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족 모임을 하느라고 서울에 어머니 댁에 갔었고 되게 여건이 그렇잖아요. 장모님도 치료하시려고 저희 집에 와서 2박 3일 계시다가 어제 가시나요? 기차역 모셔드리고 출근하고 그런 장면들이 같은 기간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희 처가 형제들은 이제 이번 주 중에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노후를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 줌으로 회의하자 이제 가족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사회를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중간에 하면서 평소에 평생교육에서 달고 닦았던 이 실력을 퍼실리테이터 실력을 우리 가족 간의 어떤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써야 되나 근데 입금은 안 될 것 같아서 하겠다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 특히 나의 부모에 대한 생각은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 교수님 어떤 걸 또 아직도 아드님이 외국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예. 코로나 때문에. 이 엄마로 살기 시작한 10년 전 이 얘기를 굉장히 감동 있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좀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엄마랑 전화 통화를 3분 이상 안 넘기겠다. 생각을 아주 굳건히 하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좀 많이 반성이 좀 됐고요. 이제 우리 엄마가 안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봤고, 또 우리 원지훈 선생님이 지금 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로 살기 시작한 10년 전이 아니라 아들로 살기 시작한 26년. 쓸 얘기가 많겠다. 우리가. 그렇죠. 입장을 바꾸면. 내가 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쓸 게 있겠다. 한번 이런 거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 왜냐면 대면으로는 어려울 테니 한번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면 아마 구구절절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설문을 해주면서 우리 평생학습 전용 공간에 어떤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썼었어요. 뭐 좋은 것도 정답은 아니겠지만 가족의 학습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사실 평생학습관이나 공부를 잘 하지 않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대해서 가족 단위로 학습도 하고 동아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다면 어쩌면 가족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거나 유치하거나 그런 일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속스럽지만 되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는 저희 가족이 이걸 본다면 당신부터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강 선생님 우리 여성이 아니라 남성 아빠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 이런 정도 있는 게 우리 손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손자. 네, 제가 손자가 지금 4명이나 되고. 너무 젊어 보이셔서 손자가 4명이시래요. 손자가, 그래서 지금 큰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엄마야. 너무. 네,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키울 때, 정말로 좀 공부 좀 잘 좀 시켜봐야 되겠다든가, 그러면서 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 애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 손자들을 좀 그런 쪽으로 케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인력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아들한테 딸아들한테 얘기하고 또 손자들한테도 그걸 계속적으로 네가 잘하는 게 뭐냐 그걸 좀 한번 발굴해봐라.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가 이거 보고 계신가요? 가족들이? 지금 안 봤는데 네. 내가 나중에 좀 봐가지고 이게 좀 제가 좀 말도 잘하고 그런 사이면은 뭐 시흥 아카데미 들어와서 꼭 좀 봐라. 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들 혹은 뭐 손자들에게도 되게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또 할아버지가 시흥의 큰 행사에 토크쇼에 초대받아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가족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족한테는 비밀로 하고 일단 왔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뜻밖에 나왔다니까요. 뜻밖의 어떤 다행히 제 가족들은 한번 얘기해줘도 바로 까먹기 때문에 여기 다녀간 사실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시흥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심을 하고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귀한 우리 손님으로 오신 강 선생님 사연을
선생님께서 직접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시흥에 와서 제가 시흥살이 한 지가 지금 4년 차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공직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가 앞에 제 소개할 때도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좀 뜻밖의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살게 됐는데 그 스토리도 아주 흥미진진할 텐데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와가지고 제가 한 1년은 사실상 이제 서울에 있다 왔기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에 많이 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러다가 뜻밖의 내가 여기서 그 볼런티어 스쿨이라고 하는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또 ABC 센터에서 있어 여기서 그때 그 교육국장이 여기였어요. 하는 이쪽에서 그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뜻밖의 보게 됐는데 혹시 그 스포츠 스태킹이 뭔지 우리 전문가님들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갖고 오신 이건가요, 이거? 네, 우리 사회자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을 받을 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에 저희가 각기 받았던 분들은 12명이었는데 이걸 들어오기 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이걸 하는 것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다 하는 거 보면 시흥시가 굉장히 다른 어떤 시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깨어있고 앞을 좀 바라보면서 나가는구나 하는 걸 사실 내가 그때 느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과정이 세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스포츠 스태킹이에요. 이것은 이제 스태킹은 이게 컵이 지금 12개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일반 컵보다 이게 비어있어요, 이쪽에. 비어있는 이 컵이 12개인데 이 컵을 쌓고 또 내리면서 시간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손을 쓰는 거거든요. 양손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잔의 운에 발달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5주가 아니라 5일 동안에 거쳐서 받게 됐고, 그래서 12명이 이제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받았던 이게 스포츠 스태킹에 대한 그 코치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대한 것을 강의를 한다든가 실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코치 자격증을 그때 같이 시험까지 같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합격한 사람들로 구축되는 그 동아리를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봉사 동아리를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그 경로당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그 남자분들은 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10원짜리 고수로 치고 막 그러잖아요, 전체가. 이제 그런 거로 주로 하고 계시고 또 여자분들은 좀 경로당에 누워 계시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마 경로당에 이게 보급이 된다면은 그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체가 지금은 이렇게 좌식에서 아니라 입이 좀 서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건강에도 좋고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자 해서 이제 봉사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그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끝나자마자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에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걸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배우는 것도 뜻밖이었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뜻밖이었고 해서 오늘 그 주제하고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선생님 굉장히 표정부터 또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요. 또 오랜 공직 생활도 마치시고 또 배우시고 또 봉사활동까지 이어지는 인생에 되게 그 괜찮은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선생님의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같이 계신데 선생님이 배우신 거는 이제 일종의 스포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어찌됐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습의 결과와 경험들이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평생을 하신 분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게 학습 동아리고 학습 봉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강 선생님의 이런 삶의 과정, 학습의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 신민선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그 학습 경험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난 살짝 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네. 그렇게 하시는지. 살짝 그러시죠. 저를 한번 궁금해하시는 보여주시죠. 분들 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치워드릴게요. 컵만 보고 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태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컵을 쌓고 내리는 그런 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컵을 이렇게 3개씩 놓고 하는. 그래서 이걸 333 스태킹이라고 그럽니다. 컵이 지금 3개니까 333 하고 여기서 규칙이 2가지, 이제 크게 하면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양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을 썼으면 그 다음에 왼손을 분명히 써야 돼요. 그런데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의 운해가 같이 발달하는 그런. 그 다음에 이걸 컵이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잡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체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주로 이제 손에 힘이 약해지셔요. 그래서 이걸 잡는 자체가 그분들의 힘을, 손의 힘을 계속 기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든가, 방향이 항상 일정해야지 한 번에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게 양손을 써야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가야 된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른손을 썼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내릴 때도 여기서도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더 정확하게 빨리 하느냐, 그 하는 시간을 겨루는 게임이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이 스태킹은 뭐 이것도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63이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모으면 3 이렇게 되죠. 오른손에 3개, 왼손에 2개 들고 하나,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런 형태로 하는 거고, 이걸 하면서, 이건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또 둘이서도 할 수 있고, 또 팀으로도 할 수 있어요. 팀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명으로도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내가 지금 시간 없는,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해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부터 지금 초등학교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걸 해주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럼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한 5년 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건강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아마 시흥시가 전국에서 사회복지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복지 비용은 굉장히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수 있는 길은 이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하는 것을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공헌하는 게 바로 예산 절감의 일이다. 아마 이것을 우리 시에서 관계자들이 본다면은 아마 검토를 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 선생님이 하시니까 스포츠 같은데 어떤 분야면 도박 같으시게요. 자, 골라 켜줘. 어디 들었을까 이러면서 선생님 실험을 보면서도 그래서 좀 그런 삶이 하면 도박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강 선생님이 하시니까 이거에서 이제 지역사회 공헌하시게 되니까 그런 신민선 교수님 의미를 한번 또 부여해 주시죠. 네. 우리 지금 강 선생님 정말 지금 2021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스태킹을 소개할 거라고는 예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저 정말 뜻밖입니다. 저는 이거 자체를 내가 이거 여기 나오는 것도 뜻밖이지만은 이거 자체를 배운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벌써 이렇게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출되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면서 그런 에너지는 나오진 않아요. 특히 수학은 더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학교 교육에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접하는 학습 이 과정이 나에게 정말 에너지와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노인들에게도 해서 복지 비용까지도 경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 사실 학습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지식이. 하지만 그게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저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한 지식의 학습, 그것이 바로 실천의 학습으로 넘어가는, 근데 실천만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또다시 우리 지역 공동체로 오는 더불어 상생 공존의 학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학습 동아리 활동이 정말 1인 1 학습 동아리, 시흥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분명히 가정에서도 저는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변해 약간 뭐 예전에도 훌륭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아빠다. 그리고 멋진 남편이다. 막 이런 말씀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런 가정의 변화는 또 다른 지역사회 변화로 오는 것이니, 이런 학습 동아리에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오늘 이 시연을 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서울 그쪽에 있을 때 기획재정국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보급이 된다면 그 아마 대단히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다. 그 부분은 정말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하고 코로나가 만약 없었다면은 시흥시가 참 축제를 아주 재밌게 많이 해요. 갯골 축제도 하고 올고대에서 축제도 하고 많이 다양하게 하는데 그때 이거에 대한 부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좀 널리 좀 알려주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컵이 아까 봤던 이 컵이 당초에 많이 좀 비쌌었어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싸고 아주 그 한 10,000원이면 충분한 그런 형태로 나왔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집에 있는 종이컵 가지고 다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널리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면은 아마 시흥의 모든 사람이 아닌 건강한 그런 삶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막 꺼내가지고 한 번씩 맞아. 또 시 관계자분들도 그 구매 몇 개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강 선생님의 경험이 우리 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OECD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역사와 이렇게 있는데 또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강 선생님 연령대 이런 분들이 이제 배우시고 또 활동들 하시면은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집에서 많이 안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연배가 있으신 강 선생님의 이런 사회적 가치의 어떤 효율들을 지자체 학습관에서 또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그런 또 의견들 한번 전해 주시죠. 교수님이랑 저랑 요즘 어떤 분야의 컨설팅으로 이제 만나면서 맨날 했던 얘기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할 것이냐. 프로그램에 머물면 안 되는. 그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은평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은평 색깔을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보면서 저도 꼴을 떨어지면서 계속 강십수 선생님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신민선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시고 가가지고 은평에서 얘기를 조금 한 30분 정도 들어야겠다. 왜냐면 에너지가 뿜뿜뿜 나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그게 선수단하는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은평으로 또 은평의 색깔로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되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머무르면 안 돼요. 실천 프로젝트를 해요. 동아리를 묶어요. 많이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끝날 때쯤 띡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강심 선생님도 처음부터 이걸 뭐 동아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셨을 전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기가 뭔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동아리까지 가게 된 계기. 저희가 동료였는지 네, 뭐 네, 이런 네. 것. 저희가 이제 그 교육 말미에 그리고 우리 교육을 시켰던 그 볼런티어 스쿨이 제 1회 볼런티어 스쿨이었는데 그때 이제 3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캐리커처도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그 무슨 봉사하는데 요양보호사기 같은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스포츠 스태킹이 있는데 양쪽은 좀 내가 미술도 잘 좀 소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들어있어서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파트를 좀 가자 해서 들어갔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코치 자격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코치 자격증을 받고 나서 아무 활동을 안 한다면은 이걸 받을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하면서 했던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봉사 동아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단체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그쪽으로부터 한 100만 원 정도의 매년 그걸 받아요, 저희가.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이 스태킹 이제 컵도 좀 구입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저희가 이제 그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그 DNA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DNA를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조직하면서 뭐 싫다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동참하고 다만 서로 회장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회장을 좀 양보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네네. 우리 시흥시에 있는 분 중에 이제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시흥시 자원봉사 센터에 연락하면은 저희가 그 매년 신규 봉사자들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이쪽을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한테 스태킹에 대한 신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자체가 그 돈은 자원센터에서 직접 시켜줘요. 자체가 그 예산으로 해서 시켜드리고 그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그분의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그 시간 중에서 여유가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봉사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시흥시의 예산 절감에 또 시흥시에 사는 분들의 건강한 삶, 또 즐거운 놀이문화의 어떤 거에 서로가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그 공직생활에 이제 기획경제 쪽에 계셔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는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당장 뜻밖의 경험을 시작을 하게 돼요. 제가 지역 단위의 이제 일종의 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데 지역의 그 기관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 많이 만나잖아요. 의회도 가고 기본적으로 시랑 같이 과도 있는데 저에게 요청한 게 저희 옆이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붙어 있거든요. 동마다 저희 시가 올해 슬로건이 두근두근 나눔 화성이라 자원봉사가 되게 중요한 비전이거든요, 시장님의. 그래서 동마다 자원봉사 센터랑 연계해서 하는데 옆에 있으니까 저보고 자원봉사단 좀 전문 분야로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발대식하고 오라고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동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마다 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네, 법정 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또 분야에 들어와 달라고 해서 그것도 서류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지역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연계하면 지역도 이해하고 지역 관계자들도 만나고 봉사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새로운 경험을 다음 주부터는 주민자치단, 그건 내년 거, 그리고 자원봉사단은 또 다음 주 화요일날 발대식.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봉사기관에도 근무했었고 봉사 시간을 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봉사의 어떤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응원하고 저희도 좋은 또 추억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저희 마지막 사연일 텐데요. 역시 이제 사연은 후보들을 많이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는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 그 행사이고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 사연 마지막 중에는 이제 마을 활동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연의 내용은 글씨가 짧아서 제가 다 못 읽었는데 마을에서 이제 살다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고 동네 이제 활동가였는데 또 평생교육사로서도 이제 지역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쉬면서는 그동안의 삶을 살았던 마을 공동체 활동가로서의 삶을 책으로까지 이제 좀 정리해서 그 책을 발간한 것도 이제 시 어떤 다른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촉진이 돼가지고 마을 활동가의 삶을 살았던 수년간의 삶을 정리해서 책까지 발간한 그런 삶의 예정.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살다가 동네 코디네이터 활동가였는데 이제 시와 도의 예산을 받는 그런 활동가가 되고 또 취직을 해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그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활동가로서 시행착오라든가 뜻밖의 경험들, 학습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까지 출간한 경험을 사연을 내주신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스토리였는데 우리 심민승 교수님은 뭐 평소에 이런 분들은 워낙에 도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마을 활동가 많이 만나죠. 평생교육사 많이 만나죠. 서울시의 동네 배움터 평생교육사 많이 만나죠. 기존의 마을 공동체 또 도시재생도 그렇고 주민자치 이렇게 활동가들 많이 만나는데 활동가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일 텐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또 부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박영숙님 사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갔더니 돈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우선 연봉이나 이런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요구했더니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됐네. 아주 그런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커리어가 쭉 쌓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나누고자 하는 나눔과 실천에 어떤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길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타인도 함께 그 일에 결합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직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연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생계가 어려우면 당연히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다른 삶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분들의 촉진 역할이 더욱더 많아져서 소위 말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학습마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했던 사연입니다. 저희들 지자체나 공공시설 할 때 되게 중요한 파트너가 사실 활동가고 교강사고 동아리 리더들일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더 관심이나 뭐 어쩌면 처우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은 활동가로 인정받고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저 잘 드러내는 분들, 나누는 분들일 텐데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들이 도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원주 선생님 또 구에서 또 학습관에서 활동가들 많이 만날 텐데 네, 그분들의 발전과 성장 또 역량의 강화들을 많이 촉진하는 일들을 하실 텐데 지금의 상황들과 또 개선돼야 될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몇 년 전에 포럼을 하나 했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역 활동가의 DNA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그 주제였어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강신희 선생님이랑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신민선 교수님이랑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비슷한 적이 있나라고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제가 우리 활동가들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진짜 살았고 제가 평생교육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 NGO 단체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고 4대 보험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적잖아요, 돈이. 그렇고 그래서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연봉이 1.5배가 높아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맨 처음 맡은 업무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 동아리로 성장하고 다시 강사로 성장하는 그런 거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NGO 단체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지금 평생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때 제 선배가 제 멘토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돈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살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도 받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활동가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제 경험이니까. 사실 저 딴 데 면접도 보고 고민도 했었거든요. 돈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신민선 교수님이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많은 활동가들이랑 8년 가까이 활동을 했고 지금 은평에서도 또 새로운 활동가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저 여기 오려고 그랬나 봐요. 어제 저희 은평에 있는 동네 배움터 배움 플래너 선생님들과 20명이랑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활동할 때 아까 말한 그런 나의 가치관의 테두리를 놓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자. 사람이 중요하다. 뭐 네트워크를 살려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해부턴 우리 자주 만나서 집단지성도 하고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역시 은평에서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는 은평이라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우선은 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따라가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저희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은 그들이 활동가들끼리 만났더니 내년에 이만큼 성장했네 그것들을 주고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평생교육사라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아는 활동가 선생님 한 분이 저랑 활동을 하다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주민자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서로 논의를 했지만 그래서 활동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성장한다. 함께 만들어간다. 그 가치관을 갖고 성장을 하다 보면 그게 언제 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라는 거 꼭 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시 교과서에 담길 수 없는 오랜 진정성과 진실함 속에서 많은 활동가들과 지내왔던 우리 원지훈 선생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약속된 시간이 이제 안 나와서 확인했더니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학습 경험에서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목 학습 경험 이야기 나는 뜻밖의 배웠다 1시간 30분 90분이라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다른 사람의 삶을 듣고 이해한다는 건 매우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텐데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저희에게 또 다른 학습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느끼고 또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앞에 또 나 선생님도 계셨지만 우리 강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나누면서 오늘 토크쇼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좀 빨리 나왔어요. 와서 이분들이 오늘 했던 그 내용을 좀 읽어봤거든요.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 제목이 뜻밖의 뭐 배웠다 그런 내용이지만은
보니까는 우연하게 그렇게 배운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 전부터 그에 대한 생각, 관심 뭐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뜻밖이 되고 우연하게 배웠던 거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뭐 없던 게 생긴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뜻밖에 내가 행운이 온다든가 뜻밖에 배우게 된다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야지 뜻밖이고 아마 그런 게 찾아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오셨던, 내가 미리 오면서 읽어봤던 그 내용의 그 집합적인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진짜 뜻밖의 배운 거는 오늘 이 순간이 아닐까. 네, 심민선 교수님 또 네. 소감 나누시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뜻밖의 배우기 위한 나의 의도적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말을 잘 듣는, 나를 가이드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무조건 듣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티맵 내비입니다. 100%.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길을 잘못 들어서면 계속 그 기존 길을 알려줍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거든요, 다시. 이제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티맵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이번에 가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소감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원지윤 선생님. 지금 준비했던 거랑 또 심해서냐니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티맵 없이 티맵 키고 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긴장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했는데 저도 오늘 정말 뜻밖의 경험이었고 강신집 선생님이 뜻밖이 되기 위해서는 다 전초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저도 되게 많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나 이런 걸 봤더니 뜻밖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시도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다고 보고 저도 이런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또 평생학습 도시도 디자인하고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 뜻밖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예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주눅이 들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3회 시흥시 평산학습 축제 그리고 2021 전국 평산학습 실천대회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사죠. 예, 토크쇼 학습 경험 이야기 나는 뜻밖에 배웠다라는 주제인데요. 뜻 밖에도 좋고 뜻 안에도 중요하다. 무조건 학습은 참 소중하고 의미 있구나라는 것들이고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도 또한 학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삶의 소중한 경험과 학습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가짐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새로운 학습 또 의식하지 못했던 학습들도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 소중한 학습의 경험들을 옆에 사람과 또 지역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자리 마련해 주신 시흥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나는 뜻밖의 배웠다. 또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